안녕하세요. 볼돌 자녀교육입니다. 제 아이와 홈스쿨 할 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시고 특별한 수학 교재나 문제집으로 공부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나가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랑 했던 교과서와 지금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교과서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공부했던 이런 수학 3학년 1학기 부분인데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먼저는 교과서 앞에 이렇게 차례 부분을 같이 보고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나오는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차례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공부할지 아이와 함께 한번 훑어보면 좋습니다. 제 아이와 이렇게 예전 교과서에서 이렇게 생활에서 알아보기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선영이는 이웃의 불우한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10원짜리 동전을 모은 돼지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모두 얼마인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곤 하였습니다. 요즘 교과서에는 보면 이 부분이 생활에서 알아보기 부분인데요. 과자 8개를 2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과자를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공부할 내용과 관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활동 부분인데 10원짜리 동전 10개씩 열묶음을 세어보시오.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바둑돌 8개를 접시 2개에 똑같이 나누어 놓아 봅시다. 이래서 아까는 과자를 했고 이제는 바둑돌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활동 부분입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과 원리, 법칙 등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직접 찾아보고 해보고 그려보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와 친해지게 됩니다. 또 교과서에 보면 이런 붙임 딱지 같은 준비물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쉽게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릿수를 알아봅시다. 이런 단원에서는 붙임 딱지 스티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직접 돈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생활에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적도록 적어 보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아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과서에도 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아이들과 생각해보고 대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기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약속하기는 개념 정리를 말합니다. 활동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나 수학적인 용어, 기호 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수학 공부할 때에도 항상 똑같이 쓰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물건이나 그림과 같은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여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칸에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수학 개념 영상을 같이 보시면 개념 정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익히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부한 내용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익혀봅니다. 그리고 수학 익힘책이 요즘에는 있습니다. 수학적인 개념을 익히거나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익힘책을 혼자 힘으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놀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탐구 수학으로 나오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익혀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집에서 아이랑 꼭 같이 해보는 것이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익히고 또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제 아이도 연산 부분을 싫어했었는데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 카드를 뽑아서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다른 교구들을 찾기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탐구 수학이나 놀이 수학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탐구 수학이 나오는데요. 놀이로 나눗셈을 즐겨볼까요? 해서 주사위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무인도 탈출 놀이를 해보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여 봅시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각 수학 부분인데요. 생각 수학 부분에는 대화를 읽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아이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방법을 찾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에서 활용하기 부분이 나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교과서에 보면 수학으로 세상 보기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이 생활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배운 내용과 관계 있는 상황을 얘기해 보거나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놀이, 탐구 수학 부분이나 생각 수학,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수학으로 세상 보기 이 부분은 수학 일기나 나중에 수학 탐구 노트, 수학 포트폴리오를 쓰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 6학년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가 특히 좋은 점은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3학년 2학기 나눗셈과 5학년 1학기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단원을 공부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수학 익힘 책의 배운 내용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것을 다시 복습해보고 이 단원을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 수학을 잘 하려면 교과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문제집을 많이 풀기 전에 교과서를 좀 더 알차게 공부하는 것이 아이의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